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한의학에서 당뇨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시나요? 서양의학에서는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라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바로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보는 거죠. 오늘은 3000년 한의학 역사 속에서 당뇨를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해 왔는지,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어떤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혈당 수치만 관리하는 게 전부가 아닌 몸의 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한의학만의 특별한 치료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에노 박원 원장입니다. 혹시 소갈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의학에서 당뇨병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소는 태운다, 없앤다는 뜻이고 갈은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몸속 수분이 계속 없어져서 목이 마른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와서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라고 보잖아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봅니다.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가 고장나면 시계 전체가 멈추는 것처럼 몸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그럼 한의학에서는 당뇨가 왜 생긴다고 볼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고난 체질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면 자녀도 당뇨에 걸리기 쉽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선천의 전기가 부족하다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몸의 기본 에너지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장과 비장의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면 당뇨에 취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에 문제가 생겨요. 비장은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인데 여기에 기름기와 단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습열이라는 나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이 계속 쌓이면 막히는 것과 비슷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시죠?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감기울결이라고 해요. 간이 담당하는 기운의 흐름이 막힌다는 뜻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운이 막히고 이게 열로 변해서 몸속 수분을 말려버려요. 그래서 당뇨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증상에 따라 3단계로 나눠요. 마치 감기도 코감기, 목감기, 몸살감기로 나누는 것처럼요. 첫 번째는 상소라고 해요. 상은 위쪽이라는 뜻이니까 몸의 위쪽 장기인 폐에 열이 많이 쌓인 상태. 증상은 물을 엄청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에 물을 2-3리터씩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가 빨갛게 되기도 해요. 이건 당뇨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 중소예요. 몸의 가운데 부분인 위장에 열이 쌓인 상태죠. 이때는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증상이 나타나요. 밥을 한 그릇 먹고 30분 후에 또 배가 고픈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살은 빠져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쭉쭉 빠집니다. 변비도 생기기 쉽고요. 세 번째는 하소예요. 몸의 아래쪽에 있는 장기인 신장에 문제가 생긴 상태예요. 이때는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는 증상이 주가돼요. 밤에도 2-3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양도 엄청 많아요.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도 해요. 이는 당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의사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낼까요? 한의학에서는 망, 문, 문, 절이라는 4가지 진단법이 있어요. 첫 번째 망지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굴 색을 봐요. 당뇨가 있으면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검게 변해요. 혀도 중요한데 보통 빨갛고 혀 위에 노란 이끼 같은 게 끼어 있어요. 두 번째 문지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입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요. 달콤한 냄새가 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지는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목이 말랐는지, 하루에 물은 얼마나 마시는지, 소변을 몇 번 보는지, 잠은 잘 자는지 등등 아주 자세하게 물어봐요. 네 번째 절지는 맥을 짚는 거예요. 당뇨 환자의 맥은 보통 빠르고 가늘어요.
마치 기타 줄처럼 팽팽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체질도 중요해요.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에 따라 당뇨의 양상이 달라요. 뚱뚱한 태음인은 살찌는 당뇨, 마른 소음인은 살 빠지는 당뇨가 많아요. 이제 치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의학에서는 앞서 말한 3단계에 따라 다른 한약을 써요. 상소, 즉 목이 많이 마른 타입에서는 백호가 인삼탕이라는 처방을 주로 써요. 여기에는 석고라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폐에 열을 식혀줘요. 마치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는 것과 비슷하죠. 인삼은 기력을 보충해주고 지모라는 약재는 갈증을 없애줘요. 갈근탕도 많이 쓰는데 갈근이 갈증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약재예요. 중소, 즉 많이 먹어도 배고픈 타입에는 조위승청탕을 써요. 황련과 황금이라는 약재가 위장에 열을 내려주고 감초가 소화 기능을 도와줘요. 생지황은 몸속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하소, 즉 소변을 자주 보는 타입에는 육리지황탕이나 금괴신교환을 기본으로 써요. 숙지황과 산수유가 신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공룡고택사가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해줘요. 요즘에는 이런 전통 처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와 논문으로 효과가 입증된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를 함께 사용해요. 천연산화질소 대사체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근육에서 혈당을 저장하고 간에서는 글루코스를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혈관을 정상화하는 등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약 말고도 침과 뜸 치료도 중요해요. 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는 삼음교예요. 발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인데 여기는 비장, 간, 신장 경락이 모두 만나는 곳이에요. 마치 지하철 환승역 같은 곳이죠. 여기에 침을 놓으면 췌장 기능이 좋아져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족삼리라는 혈자리도 중요해요. 무릎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는 소화 기능을 강화해줘요. 먹어도 배고픈 중소 타입에 특히 좋아요. 신장 기능을 돕는 신수와 명문이라는 혈자리도 있어요. 허리 뒤쪽에 있는데 여기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하소 타입에 도움이 돼요. 뜸 치료도 정말 좋아요. 특히 신수와 명문에 뜸을 뜨면 신장 기능이 강화돼서 당뇨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뜸에 따뜻한 열이 몸속 깊숙이 전달되면서 원기를 보충해 주거든요. 요즘에는 한의학과 서양학을 함께 쓰는 치료가 주목받고 있어요. 2024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보면 현대 당뇨 치료는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 맞춤 치료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의학에서 예전부터 해온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혈당 강화제로 급하게 올라간 혈당을 내리고 동시에 한약으로 몸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으로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고요. 마치 감기 걸렸을 때 해열제로 열을 내리면서 동시에 몸의 면역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특히 당뇨 합병증 예방에 한의학이 정말 좋아요. 당뇨가 오래되면 눈, 신장, 발 등에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이런 합병증들은 모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 한의학의 혈액순환 개선 치료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또 당뇨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 우울감, 성기능 저하 같은 삶의 질 문제도 한의학으로 많이 좋아져요. 혈당 수치는 정상인데 계속 피곤하고 의욕이 없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기력을 보강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한약을 쓰면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요. 오늘 한의학이 보는 당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하면 한의학에서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당뇨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이미 당뇨가 있어서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한의학 치료를 꼭 병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혈당 수치만 보지 마시고 몸 전체가 건강해지도록 관리하는 게 진짜 당뇨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뇨는 절대 포기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하면 언제든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한의학의 3000년 지혜와
현대의학의 과학이 만나면 더욱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에 좋은 음식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